예,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형택 통역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5월 6일이네요. 5월 6일이고 여기 현지 시간으로 이제 오후 12시 30분입니다. 날씨는 상당히 쾌청하고요. 예, 바람도 한 점 없고 상당히 좀 무더운, 약간 어떻게 보면 무더운 날씨이고요. 네, 날씨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오전 8시에 이제 로그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간 반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예, 많이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지금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예, 미국 내에서, 일을 하던 어떤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라기보다는 18살이 넘었으니까, 예, 성인이죠. 예, 성인인데, 일을 하다가, 손가락 피부가 이제 뼈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손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그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된 상태고, 즉 의사 입장에서는, 손가락 뼈를 절단해서, 그 앞에 손톱 끝이죠. 끝을 절단하고, 살아있는 피부를 당겨서 거기까지 묶은 다음에 이제 봉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환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리고 이런 처지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하고 일단 허락을 받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항생제 처방을 받고, 이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한국으로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네, 쉽지는 않은 결정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손톱에 있는 첫 마디를 이제 잘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우는 그 손가락이죠.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이고, 일단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평생 동안 살아갈 때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이제 손가락 크기만 짧아진 것 뿐이죠. 하지만 만약에 어떤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한 상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손가락의 모양은 유지할 수 있지만 기능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그런 환자분을 제가 지금 막 도와드렸는데요. 일단은 예,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국행을 하기로 이렇게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여행에 대한 허가서를 받고 지금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가끔 미국 육로를 입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좀 주의하셔야 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항상 모든 국경을 통과하실 때는 예, 언어적인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한 부분, 예, 그런 부분이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차후에 또 시간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공항이 아니고 육로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세요. 육로를 입고 가실 때는 반드시 예, 물어본 질문들이 있습니다. 입국의 목적,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머물다 올 것인지, 그리고 누구누구 가는지, 여권이라든지 신분증을 다 제출하기를 원할 때가 있죠. 예, 그럼 그걸 이제 보여주고 이제 통과를 하시게 될 텐데,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 네, 이쪽 캐나다 밴쿠버 쪽에서 이제 미국 대륙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피스아치 보더라는 국경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가시면 이제 바로 워싱턴주 최북단 도시인 블레인이라는 도시를 통과해서 내려가시게 될 텐데요. 여기를 가실 때 이제 예전에 어떤 우리 교민분이 영주권자세요. 가족분들과 함께 이제 로스앤젤레스까지 자동차로 한번 내려가 보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가신 적이 있었는데 한 3일 정도 예, 일정이었어요. 그쪽에 보낸 일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여행을 하고 이제 올라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이제 국경 초소에 다 달았을 때쯤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나눴대요. 그래서 웃고 막 떠들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것이 이제 끊어지지 않고 경비대 소속 이민관 앞에까지 갈 때까지 예, 일단은 계속 웃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차를 멈추니 경비 예, 직원분이 예, 이민국 직원이
왜 웃는지, 뭐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좀 농담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대뜸 입을 정색을 하면서 이 국경이 어느 곳인데 이렇게 너희들 농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다. 여기는 심각한 곳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분이 이제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스앤젤레스까지 가서 얼마나 있을 건지를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3일 예정이고 나머지는 좀 여행을 하고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3일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차로 운전을 해서 내려가는 시간이 여기서부터 오레곤까지, 그러니까 시애틀 지나서 오레곤이거든요. 오레곤 지나고 그 밑에가 캘리포니아인데 오레곤까지가 한 5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오레곤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가 약 한 10시간 정도 모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가 다시 7시간 정도 운전하셔야 돼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면 더 길어지겠죠. 그 시간 하고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시간 해서 정확하게 3일 있다 올라와야 되는 그 시간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국경을 통과하실 때는 정숙하게, 그리고 이민관의 그 질문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간단합니다만, 이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관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또는 아니요, 또는 뭐 며칠 동안 있을 거냐라고 할 때는 뭐 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단답 형식으로 하시는 것이 국경에서 불필요한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이 다음 방송에서 국경을 통과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이민관들이 들여다보는 그 컴퓨터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항에서 지금 저희 동료 통역사들 중에 실제 공항에서 이제 서비스 하시는 통역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떠한 이야기거리들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지금 섭외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